20대, 30대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을 후보에서 대통령의 자리로 올려준 가장 큰 공헌자들입니다.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이 가능할 것 같은 리더십에 열광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 대통령이 소통이 되지 않음으로써 정말 역대의 그리고 역사에 남을 만한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옆집 아저씨 같고 말이 통할 수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고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이다 라는 큰 기대로 문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며 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점차 실망하는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평창올림픽에 우리하고 수준도 안 되는 북한을 수년 동안 고생한 우리 선수들과 억지로 강제팀을 만들어 강제적으로 단일팀을 만들자든가 그리고 국가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포기하고 한반도 길을 들고 올림픽에 들어가자는가. 그리고 저는 가상화폐에 투자한 젊은이들이 무조건 잘했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나름대로 말 그대로 유일하게 금수저가 될 수 있는 혹은 흑수저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이고 수단이라고 생각했는 그 가상화폐의 투자를 국가가 사전에 경고나 대안책도 없이 그냥 화폐 거래소를 닫는다고 얘기했을 때 이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뭐 300만이라니까 제가 정말 세상을 모르고 산다라는 느낌까지 들었는데 그 중에 절반이 20, 30대라니까 적어도 백수십만 원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20, 30대들이 분노한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눈앞에 보이는 가장 절실한 이익에 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언론의 표현도 자유로워야 되지만 시장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시장에게 맡기는 겁니다. 정부는 필요할 때 아주 최소화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면 됩니다. 시장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뛰어드는 게 아니라 요새 시장에 뛰어들어가 엉망진창이 된 대표적인 게 주택 문제 아닙니까? 약간 딴 얘기지만 저는 주택 지금 강남에 1년 사이에 뭐 6억 7억이 오르고 강북에도 지금 뭐 한 달 사이에 5천만이 오르고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집값 문제로 기사가 나오는 건 나는 처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하는데 그때는 죄송하지만 제가 법을 만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집값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게도. 근데 지금은 내가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리어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으로서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봐야 할 사람으로서 볼 때에 이건 정말 과도하게 나라 전체를 뒤엎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 문제 저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재건축 다 해라. 무조건 집 지라. 필요하다면 다 지라. 딱 두 가지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뭐 양도세 보유세를 높일 게 아니라 턱 먹고 외고 도리어 그들을 서울에 두지 말고 지방에다 흩고 경기도에 두고 자유경쟁해라. 파락구이라는 거 없다. 완전히 국가에서 파락구를 없애겠다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압구정에 갈 사람은 갑니다. 물론.
그러나 압구정에 집을 사면서 대치동에 집을 사면서 우리 자식 학군 때문이다라는 이유, 사실 그것 때문인 명분은 줄어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억제를 하니까 야 지금 집을 안 사면은 영원히 서울에는 집 못 살겠다는 조바심을 정부가 키워주는 결과밖에 안 된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자유를 없앴어요. 자유를. 시장 경제인데 자유시장이 아니고 정부가 통제하는 시장으로 바꿨어요. 그걸 개헌 초안에도 지금 자유를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이 KDI 교수가 한 얘기가 있어요. 교조주의 정책. 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20, 30대가 반대하는 게 바로 이 교조주의적인 정책을 그들은 우리 50대, 60대하고 다릅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자라온 배경, 보고 느끼는 감각의 배경, 환경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교조주의적이고 진두지휘하고 끌고 가는 명령하는 장군과 같은 리더십이 40, 50년 전에는 가장 효율적인 리더십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정부는 20, 30대에 대해서 그들의 천재성과 잠재력을 키워줄 정책을 갖고 있는지 20, 30대가 지금 한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20, 30대? 오늘 아침 이 송의달 오피니언 에디터가 쓴 글의 통계 자료를 제가 빌렸으면은 골드만삭스가 2005년 12월 보고서에서 2050년쯤 되면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개인 소득이 높아질 나라가 한국이다. 8만 불을 넘는다고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의 잠재력을 봤습니다. 2005년에. 그리고 2018년 블룸버그가 내놓은 혁신지수를 보면은 한국이 연속 1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올림픽, 국제기능올림픽에서 보면 77년 이후에 22차례 22번이나 개최된 기능올림픽에서 19번을 1등한 것이 한국입니다. 그리고 최근 여러분들의 우상이 된 저도 사랑하는 테니스 선수 정현,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20대와 30대의 발랄함과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개척적이고 진취적인 그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가 영웅이 된 것입니다. 20대, 30대는 가장 성장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50대, 60대가 경험했던 끌고 가는 리더십이 아니라, 간섭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일일이 가르쳐주는 리더십이 아니라 그들의 창의성과 공정한 기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는 누구든지 갖도록 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결과는 정의롭다라는 말에 애들이 광분한 것입니다. 20, 30대가. 애들이라는 것은 20, 30대가. 사실 뭐 제 나이, 제 아들 또래니까 애들이라 해도 결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겁니다. 균등하지도. 왜? 이게 균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려면은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다 같이 열어줘야 됩니다. 근데 청년 실업이 지금 9.9%예요. 이건 공개적으로 나온 통계일 뿐입니다. 훨씬 더 큽니다. 다른 통계를 보면 26.7%라는 통계도 나와 있어요.
세계 기능올림픽에 나가서 전 세계를 과거 30년 동안 휩쓸은 애들이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자기의 기능을 발휘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왜? 정부가 너무 교조주의적이고 간섭하니까. 시장에 개입하고.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국가입니다.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인구 700만 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미국 경제의 33.3%를 쥐고 있다는 유태계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태계가 쥐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국가 없이 헤매다가 이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건국했습니다. 이 30대가 눈을 똑바로 뜨고 그들이 보는 세계관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뚫어본다면 대한민국은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2050년 한국이 세계 제2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보고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2025년 되면 한국이 세계 4강 안에 들어갈 것이다. 혹은 2020년 세계 7위가 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보고서가 있습니다. 다 우리의 잠재력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잠재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앞으로의 세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선조 그리고 우리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기반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성장하려면 우리 세대들이 피땀을 흘려서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지금을 그리고 우리의 선조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이 기반을 지금의 20, 30대가 창의력과 잠재력을 100% 발휘해서 끌고 나갈 때 한국이 제2의 강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20, 30대가 볼 때 지금 균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면은 정부는 한 발짝 물러서서 자신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왜? 그들이 바로 20, 30년 후에 한국을 끌어갈 주역들이니까요. 민주당은 지금 20년 집권하는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서 가장 먼저 헌법 개헌 초안에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없앴습니다.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고 사회민주주의도 민주주의입니다. 뭐 대변인 얘기로는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폭넓은 민주주의를 포용하기 위해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폭넓은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사회민주주의도 특정한 영역, 특정한 국가에만 적용이 됩니다. 인민민주주의도 특정한 국가, 특정한 정치체제에만 적용입니다. 자유민주주의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인류 전체의 보편적인 민주주의의 최우선적이고 가장 뛰어난 민주주의라는 건 역사가 증명했기 때문에 그 많은 공산국가가 다 없어지고 지금 자유민주주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가장 불안한 요소는 지금 공산국가로 경제를 자본주의를 접목을 시켜놨지만 저 13.8억의 인구가 자유가 더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내지를 때는 중국은 국가가 4개 내지 5개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내몽고, 저걸 중앙집권 체제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 중앙집권 체제로 컨트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끌고 갈 수 있는 중국이 끌고 갈 수 있는 이유는 또 중국의 현재로서는 그렇게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14억에 가까운 인구, 그 넓은 영토를 중앙집권 체제로 끌고 가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하기 전에 너무나 많은 목소리가 나와서 어떤 집합체로서의 경제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죠. 우리도 사실 60년대 70년대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이 나라의 경제 성장을 끌고 갔습니다. 그 경제 성장의 모델이에요.
그러나 중국이 GNP가 아니고 국민계획소득이 지금 한 국민계획소득이 8,000불 정도, 9,000불 정도 넘었습니다. 우리 수준에 이르면은 그들의 의식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럴 때는 공산주의 체제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리더십이 당면해야 될 게 국가가 4개 내지 5개로 쪼갈라지는 거예요. 20년 집권을 하려면은 지금 20년 후에 이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지금의 20, 30대가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정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에는 20, 30대는 다 지금의 리더십에 돌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적폐청산 이상의 적폐청산의 수렁 속으로 나라를 끌고 갈지도 모릅니다. 수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필요한 것은 억지로 최저임금을 박근혜 대통령 때 7% 올린 것도 아우성을 쳤습니다. 너무 지나치다고. 근데 16.4%를 지금 올렸어요. 그것도 모자라 2020년까지 1만원까지 감당합니다. 1만원. 일본이 지금 1시간당 주는 게 거의 8,200~300원입니다. 우리가 7,530원? 이렇게 바꿀 경우에 일본과 경쟁력이 있습니까? 일본은 지금 45,000불을 넘어선 나라예요. 국민소득이. 일본에서 8,300원 주고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공장을 돌리는 거하고 한국에서 7,500원 수준으로 공장을 돌리는 거하고 누가 더 남는 게 있을까요? 일본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림으로써 20, 30대 취직자리가 일자리가 늘었습니까? 아닙니다. 반대가 돼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70%가 고용인 7명 이하의 중소상공인입니다. 그들은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최저임금을 7,500원으로 올리면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손해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70%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인, 상공인 중에. 대기업인들 이렇게 한다고 대기업인의 법인세를 22% 해서 미국이 21%, 35%에서 21%를 내렸어요. 법인세를 올려놔놓고 기업을 때려잡겠다라는 정책을 하니까 기업이 일할 기분이 납니까? 삼성의 브랜드가 전 세계 4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화적이죠. 이렇게 큰 내셔널 트레저, 국가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삼성 수장을 오늘 판결이 2심 판결이 나죠. 깜빵에 잡아넣어놓고 있어요. 전 세계가 웃을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이 뭡니까? 적폐청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난도질하고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 하는 것은 20, 30대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과 활로가 아니라 그들까지도 목을 조르고 그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장을 여는 게 아니라 적폐청산의 혈안이 돼가지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넣고 있으니 미래를 향한 길이 없습니다. 일단 문부터 닫아. 무조건 모든 정책을 적용해가 정부가 개입하고 통제해. 우린 지금 필요한 게 먼저 적폐청산부터 해야 되니까. 부메랑 맞습니다. 20년을 집권을 하려면 20, 30대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시장과 정책과 기회를 이 정부가 열어주지 않으면 반드시 부메랑을 맞게 돼 있습니다. 보복을 당할 겁니다. 말로만 20년 후 집권을 내뱉을 게 아니라 20대, 30대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기회의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Window of opportunity.
더 나아가서는 20대 30대가 최근 올림픽에 한반도기를 들고 들어간다고 정부가 결정하니까 인공기를 찍고 정부는 경찰을 통해 그 인간들을, 제가 인간이라는 건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태도가 색출하라고 얘기합니다. 20, 30대가 거기에 대해 반기를 듣고 인공기 태우기 퍼포먼스, 김정은 얼굴 초상화 찍기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연대, 고대 학생들은 올림픽이 열리는 날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자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왜? 저는 그렇게 하는 20, 30대가 포퓰리즘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눈을 떴다는 겁니다. 국가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의지가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20, 30대가 국가의 자존심이 뭔가, 국가의 미래가 뭔가, 이 리더십이 제대로 비전을 제시하는가라는 냉철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이 정부는 지금도 20, 30대의 파퓰리즘에 모든 것을 매달고 있는, 그러니까 뭐 가상화폐 거래소 문 닫고 단일팀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바로 단일팀을 만드니까 20, 30대의 지지율이, 문 대통령 지지율이 팍 떨어지니까 정부가 바로 그 다음날 가상화폐 거래소 문 닫는 거 취소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0, 30대의 여론 향방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를 길들이는 것은 20, 30대의 제대로 된 의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국가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말로서, 운동으로서, 의식으로서 표출하고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선동 정치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도 인기성, 포퓰리즘에 의한 20, 30대의 정책, 공무원을 17만 늘린다, 최저임금 올린다, 삼성이 해외로 나가면은, 공장을 해외로 옮기면 가장 피해를 보는 애들이 누구예요? 실업자들입니다.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겁니다. 이래도 20, 30대가 이재용을 계속 감옥에 가둬두고 있어야 된다고 하시겠어요? 좀 더 큰 눈으로. 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개인적으로 이걸 풀어달라고 방송을 여러 번 방송 중에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어떤 이익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한테 무슨 돌아오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 개인 견해가 아니라 국민들의 생각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국민의 생각 수준입니다. 우리는 20, 30대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정말 20년을 집권하고 싶으면 20, 30대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 지지도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댓글에 보니까 지랄하세요 크크크라는 분이, 김강원도라는 분이 올렸는데, 이분은 제 유튜브에 계속 댓글을 다시는 분입니다. 항상 이렇게 좀 공감할 수 없는, 내가 오늘 이 방송하기 바로 직전에 욕설과
독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욕설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욕설은 자기 인격을 드러낸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리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열등의식이 많은 분들입니다. 제 얘기에 동감을 하시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욕을 올리실 것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제 얘기에 공감하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으로서,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아야 할 사람으로서 볼 때에 이건 정말 과도하게 나라 전체를 뒤엎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 문제 저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재건축 다 해라. 무조건 집 지라. 필요하다면 다 지라. 딱 두 가지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뭐 양도세 보유세를 높일 게 아니라 턱 먹고 외고 도리어 그들을 서울에 두지 말고 지방에다 흩고 경기도에 두고 자유경쟁해라. 파락구이라는 거 없다. 완전히 국가에서 파락구를 없애겠다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압구정에 갈 사람은 갑니다. 물론. 그러나 압구정에 집을 사면서 대치동에 집을 사면서 우리 자식 학군 때문이다라는 이유, 사실 그것 때문인 명분은 줄어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억제를 하니까 야 지금 집을 안 사면은 영원히 서울에는 집 못 살겠다는 조바심을 정부가 키워주는 결과밖에 안 된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자유를 없앴어요. 자유를. 시장 경제인데 자유시장이 아니고 정부가 통제하는 시장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개헌 초안에도 지금 자유를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이 KDI 교수가 한 얘기가 있어요. 교조주의 정책. 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20, 30대가 반대하는 게 바로 이 교조주의적인 정책을 그들은 우리 50대, 60대하고 다릅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자라온 배경, 보고 느끼는 감각의 배경, 환경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교조주의적이고 진두지휘하고 끌고 가는 명령하는 장군과 같은 리더십이 40, 50년 전에는 가장 효율적인 리더십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정부는 20, 30대에 대해서 그들의 천재성과 잠재력을 키워줄 정책을 갖고 있는지 20, 30대가 지금 한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20, 30대? 오늘 아침 이 송의달 오피니언 에디터가 쓴 글의 통계 자료를 제가 빌렸으면은 골드만삭스가 2005년 12월 보고서에서 2050년쯤 되면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개인 소득이 높아질 나라가 한국이다. 8만 불을 넘는다고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의 잠재력을 봤습니다. 2005년에. 그리고 2018년 블룸버그가 내놓은 혁신지수를 보면은 한국이 연속 1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올림픽, 국제기능올림픽에서 보면 77년 이후에 22차례 22번이나 개최된 기능올림픽에서 19번을 1등한 것이 한국입니다. 그리고 최근 여러분들의 최저임금을 박근혜 대통령 때 7% 올린 것도 아우성을 쳤습니다. 너무 지나치다고. 근데 16.4%를 지금 올렸어요. 그것도 모자라 2020년까지 1만원까지 감당합니다. 1만원. 일본이 지금 1시간당 주는 게 거의 8,200~300원입니다.
우리가 7,530원? 이렇게 바꿀 경우에 일본과 경쟁력이 있습니까? 일본은 지금 45,000불을 넘어선 나라예요. 국민소득이. 일본에서 8,300원 주고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공장을 돌리는 거하고 한국에서 7,500원 수준으로 공장을 돌리는 거하고 누가 더 남는 게 있을까요? 일본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림으로써 20, 30대 취직자리가 일자리가 늘었습니까? 아닙니다. 반대가 돼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70%가 고용인 7명 이하의 중소상공인입니다. 그들은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최저임금을 7,500선으로 올리면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손해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70%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인, 상공인 중에. 대기업인들 이렇게 한다고 대기업인의 법인세를 22% 해서 미국이 21%, 35%에서 21%로 내렸어요. 법인세를 올려놔놓고 기업을 때려잡겠다라는 정책을 하니까 기업이 일할 기분이 납니까? 삼성의 브랜드가 전 세계 4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화적이죠. 이렇게 큰 내셔널 트레저, 국가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삼성 수장을 오늘 판결이 2심 판결이 나죠. 깜빵에 잡아넣어놓고 있어요. 전 세계가 웃을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이 뭡니까? 적폐청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난도질하고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 하는 것은 20, 30대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과 활로가 아니라 그들까지도 목을 조르고 그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장을 여는 게 아니라 적폐청산의 혈안이 돼가지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넣고 있으니 미래를 향한 길이 없습니다. 일단 문부터 닫아. 무조건 모든 정책을 적용해가 정부가 개입하고 통제해. 우린 지금 필요한 게 먼저 적폐청산부터 해야 되니까. 부메랑 맞습니다. 20년을 집권을 하려면 20, 30대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시장과 정책과 기회를 이 정부가 열어주지 않으면 반드시 부메랑을 맞게 돼 있습니다. 보복을 당할 겁니다. 말로만 20년 후 집권을 내뱉을 게 아니라 20대, 30대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기회의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Window of Opportunity. 더 나아가서는 20대, 30대가 최근 올림픽에 한반도기를 들고 들어간다고 정부가 결정하니까 인공기를 찍고 정부는 경찰을 통해 그 끌고 나갈 때 한국이 제2의 강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20, 30대가 볼 때 지금 균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면은 정부는 한 발짝 물러서서 자신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왜? 그들이 바로 20, 30년 후에 한국을 끌어갈 주역들이니까요. 민주당은 지금 20년 집권하는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서 가장 먼저 헌법 개헌 초안에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없앴습니다.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고 사회민주주의도 민주주의입니다. 뭐 대변인 얘기로는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폭넓은 민주주의를 포용하기 위해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폭넓은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사회민주주의도 특정한 영역, 특정한 국가에만 적용이 됩니다. 인민민주주의도 특정한 국가, 특정한 정치체제에만 적용입니다. 자유민주주의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인류 전체의 보편적인 민주주의의 최우선적이고 가장 뛰어난 민주주의라는 건 역사가 증명했기 때문에 그 많은 공산국가가 다 없어지고 지금 자유민주주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가장 불안한 요소는 지금 공산국가로 경제를 자본주의를 접목을 시켜놨지만 저 13.8억의 인구가 자유가 더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내지를 때는 중국은 국가가 4개 내지 5개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내몽고, 저걸 중앙집권체제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체제로 컨트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끌고 갈 수 있는 중국이 끌고 갈 수 있는 이유는 또 중국의 현재로서는 그렇게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14억에 가까운 인구 그 넓은 영토를 중앙집권체제로 끌고 가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하기 전에 너무나 많은 목소리가 나와서 어떤 집합체로서의 경제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죠. 우리도 사실 60년대 70년대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이 나라의 경제 성장을 끌고 갔습니다. 그 경제 성장의 모델이에요. 그러나 중국이 GNP가 아니고 국민계획소득이 지금 한 국민계획소득이 8,000불 정도 9,000불 정도 넘었습니다. 우리 수준에 이르면은 그들의 의식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럴 때는 공산주의 체제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리더십이 당면해야 될 게 국가가 4개 내지 5개로 쪼갈라지는 거예요. 20년 집권을 하려면은 지금 20년 후에 이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지금의 20, 30대가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정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에는 20, 30대는 다 지금의 리더십에 돌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적폐청산 이상의 적폐청산의 수렁 속으로 나라를 끌고 갈지도 모릅니다. 수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필요한 것은 억지 20대 30대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을 후보에서 대통령의 자리로 올려준 가장 큰 공헌자들입니다.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이 가능할 것 같은 리더십에 열광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 대통령이 소통이 되지 않음으로써 정말 역대의 그리고 역사에 남을 만한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옆집 아저씨 같고 말이 통할 수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고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이다 라는 큰 기대로 문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며 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점차 실망하는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평창올림픽에 우리하고 수준도 안 되는 북한을 수년 동안 고생한 우리 선수들과 억지로 강제팀을 만들어 강제적으로 단일팀을 만들자든가 그리고 국가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포기하고 한반도 길을 들고 올림픽에 들어가자는가. 그리고 저는 가상화폐에 투자한 젊은이들이 무조건 잘했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나름대로 말 그대로 유일하게 금수저가 될 수 있는 혹은 흑수저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이고 수단이라고 생각했는 그 가상화폐를
그 가상화폐의 투자를 국가가 사전에 경고나 대안책도 없이 그냥 화폐 거래소를 닫는다고 얘기했을 때 이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뭐 300만이라니까 제가 정말 세상을 모르고 산다라는 느낌까지 들었는데 그 중에 절반이 20, 30대라니까 적어도 백수십만 원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20, 30대들이 분노한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눈앞에 보이는 가장 절실한 이익에 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언론의 표현도 자유로워야 되지만 시장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시장에게 맡기는 겁니다. 정부는 필요할 때 아주 최소화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면 됩니다. 시장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뛰어드는 게 아니라 요새 시장에 뛰어들어가 엉망진창이 된 대표적인 게 주택 문제 아닙니까? 약간 딴 얘기지만 저는 주택 지금 강남에 1년 사이에 뭐 6억 7억이 오르고 강북에도 지금 뭐 한 달 사이에 5천만이 오르고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집값 문제로 기사가 나오는 건 나는 처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하는데 그때는 죄송하지만 제가 법을 만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집값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게도. 근데 지금은 내가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리어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상이 된 저도 사랑하는 테니스 선수 정현.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20대와 30대의 발랄함과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개척적이고 진취적인 그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가 영웅이 된 것입니다. 20대, 30대는 가장 성장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50대, 60대가 경험했던 끌고 가는 리더십이 아니라 간섭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일일이 가르쳐주는 리더십이 아니라 그들의 창의성과 공정한 기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는 누구든지 갖도록 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결과는 정의롭다라는 말에 애들이 광분한 것입니다. 20, 30대가 애들이라는 것은 20, 30대가 사실 뭐 제 나이 제 아들 또래니까 애들이라 해도 결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겁니다. 균등하지도. 왜? 이게 균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려면은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다 같이 열어줘야 됩니다. 근데 청년 실업이 지금 9.9%예요. 이건 공개적으로 나온 통계일 뿐입니다. 훨씬 더 큽니다. 다른 통계를 보면 26.7%라는 통계도 나와 있어요. 세계 기능올림픽에 나가서 전 세계를 과거 30년 동안 휩쓸은 애들이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자기의 기능을 발휘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왜? 정부가 너무 교조주의적이고 간섭하니까. 시장에 개입하고.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국가입니다.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인구 700만 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미국 경제의 33.3%를 쥐고 있다는 유태계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태계가 쥐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국가 없이 헤매다가 이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건국했습니다. 이십, 30대가 눈을 똑바로 뜨고 그들이 보는 세계관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뚫어본다면 대한민국은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예측한 2050년 한국이 세계 제2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보고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2025년 되면 한국이 세계 4강 안에 들어갈 것이다. 혹은 2020년 세계 7위가 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보고서가 있습니다. 다 우리의 잠재력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잠재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앞으로의 세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선조 그리고 우리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기반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성장하려면 우리 세대들이 피땀을 흘려서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지금을 그리고 우리의 선조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이 기반을 지금의 20, 30대가 창의력과 잠재력을 100% 발휘해서